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윤서는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너 같은 레즈비언이 우리 가족의 실패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 순간 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회사의 후계자가 된 그녀는 가족의 유산을 자신의 손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윤서는 28살, 서울의 대기업 후계자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보수적인 가풍을 유지하며 딸을 엄격하게 키웠다. 하지만 윤서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끌림을 느꼈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올가매었다. 그날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율리의 존재가 모든 것을 촉발했다. 율리는 25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였다. 그녀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율리의 미소,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열정이 윤서를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감정은 윤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야,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율리가 물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곳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윤서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한국에서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아버지는 윤서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윤서와 율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따님께서 여성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분노케 했다. 그는 즉시 윤서를 불렀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이을 수 있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윤서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아빠, 저예요. 변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다. 가족의 실패야.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회사에서 손 떼라. 그 후 윤서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율리에게 털어놓았다. 리아, 나 어떡해. 아빠가 날 버렸어. 율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야, 내가 행복해야 해. 나랑 함께라면. 하지만 그 말은 윤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보며 몸서리쳤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윤서는 점점 소외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소문이 퍼졌다. 후계자가 레즈비언이라니 누군가 속삭였다. 윤서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그녀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율리는 윤서를 지지했다. 서야,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강해.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율리 자신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지 않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편 아버지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윤서의 어머니가 중재했다. 여보, 서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너무 하어시해.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스러웠다. 가족의 명예가 중요해. 윤서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겠다고.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이었다. 대담한 선택. 이게 나야. 그녀는 선언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반발을 불렀다.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회장님, 이건 위험해요.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해요. 율리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리아, 고마워. 윤서가 말했다. 율리는 미소 지었다.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러나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서야, 회사 내게 맡길게.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가족의 실패라고 불렀던 딸에게 회사를 넘기는 날이 왔다. 아버지의 병상에서 나온 윤서는 혼란스러웠다. 왜 나한테?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로 돌아온 윤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사회 멤버들이 그녀를 반대했다. 여성 후계자, 게다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증명할게. 율리와의 만남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야, 내가 CEO가 되면 어떨까? 율리가 물었다. 윤서는 웃었다. 꿈 같아. 하지만 무서워.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윤서의 소문이 퍼졌다. 대기업 후계자, 레즈비언 논란 기사가 쏟아졌다. 윤서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배신이 시작되었다. 오랜 동료인 김 이사가 반기를 들었다. 회장님의 결정은 잘못됐어. 그는 이사회에서 말했다. 윤서는 충격받았다. 왜요? 제 능력이 부족한가요? 김 이사는 그녀의 성 정체성을 공격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말은 윤서를 분노케 했다. 그게 제 일과 무슨 상관인가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율리에게 털어놓았다. 리아, 나 포기할까? 율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 내가 이겨야 해.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고통받았다. 서아, 아빠를 이해해. 시대가 달라 하지만 윤서는 상처받았다. 엄마, 나도 가족이야.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윤서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나한테 회사 넘기셨어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유일한 핏줄이야. 하지만 내 삶을 바꿔. 그 말은 윤서를 더 아프게 했다. 변할 수 없어요. 그녀는 울었다. 회사에서 윤서는 개혁을 시작했다. 다양성 정책을 도입했다. LGBT 직원 보호 프로그램. 그것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직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율리는 예술을 통해 지지했다. 그녀의 전시회에서 윤서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선보였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를, 일부는 비난을. 윤서의 결정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서야, 너무 과격해.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율리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야, 나도 피곤해. 사회의 시선이 이율리가 말했다. 윤서는 두려웠다. 리아, 나 버리지 마. 배신의 정점은 김 이사의 음모였다. 그는 언론에 윤서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후계자의 비밀 연애 기사가 나왔다. 윤서는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스캔들이 터진 후 윤서는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멤버들이 말했다. 윤서는 변호했다. 제 사생활이 일에 영향을 주나요? 하지만 압력은 컸다. 주주들이 반발했다. 주가가 떨어졌다.
윤서는 밤새워 대책을 세웠다. 집에서 율리는 기다렸다. 서야, 괜찮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서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리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가족의 반응은 더 냉혹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니는 울었다. 서아, 포기해. 윤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포기할까? 회사를 포기할까? 둘 다 가질 수 없나? 그녀는 자문했다. 사회운동가들이 윤서를 지지했다. LGBT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윤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윤서는 선언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능력을 부정하지 않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다. 윤씨와 서포어튼씨요. 율리의 가족도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가 말했다. 그런 사람과 헤어져. 율리는 갈등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윤서와 율리는 대면했다. 리아, 나 때문에. 윤서가 말했다. 율리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배신은 계속되었다. 김 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 모션을 냈다. 후계자로 부적합 투표가 시작되었다. 윤서는 로비를 했다. 제 비전을 믿어주세요. 일부 멤버가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박빙이었다. 아버지가 개입했다. 서희를 믿어라.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윤서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윤서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율리는 그녀를 위로했다. 서야, 내가 자랑스러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율리의 전시회가 공격받았다. 반대자들이 그림을 훼손했다. 윤서는 분노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전시회 사건 후 윤서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느렸다. LGBT 관련이라 속삭임이 들렸다. 윤서는 좌절했다. 회사에서 그녀는 반격을 시작했다. 김 이사를 해고했다. 배신자는 필요 없어. 그 결정은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리더십을 증명했다. 율리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리아, 나랑 헤어질래? 윤서가 물었다. 율리는 울었다. 안 돼, 사랑해.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말했다. 아빠가 후회해. 윤서는 아버지를 방문했다. 아빠, 용서할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서야, 미안해. 내가 강하구나.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윤서의 선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했다. 미디어에서 긍정적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졌다. 시위대가 회사 앞에서 항의했다. 전통을 지켜라. 윤서는 대응했다. 대화를 제안했다. 율리와 함께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그 말은 청중을 감동시켰다.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에 처했다. 윤서는 밤새워 수정했다. 포기 안 해. 율리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서야, 내가 영웅이야. 클라이맥스로 향하며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는 윤서를 인정했다. 내가 후계자야. 하지만 최종 시험은 왔다.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이 다시 이슈되었다.
윤서는 연설했다. 저는 윤서입니다. 여성, 레즈비언, 그리고 리더.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승리했다. 회사 통제권을 확고히 한 윤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다양성 정책이 성공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율리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리아, 영원히 윤서가 말했다. 가족은 화해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해드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윤서의 이야기는 상징이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았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은 옳은가?